사람의 인생에는 수많은 계절이 찾아온다. 어떤 계절은 찬란한 햇살로 빛나고 또 어떤 계절은 차갑고 매서운 바람으로 기억된다. 나의 지난 세월 또한 그러했다. 젊은 날에는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버틸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내와 함께 걸었던 봄날의 벚꽃길, 아이들과 바닷가에서 보낸 여름 휴가, 온 가족이 둘러앉아 군고구마를 나누어 먹던 가을, 저녁 따뜻한 온돌방에서 함께 잠들던 겨울밤까지 모든 순간이 행복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험대에 세우기도 한다. 예고 없이 찾아온 질병 앞에서 우리는 무력했다. 병원 복도를 오가며 기도했고 기적을 바랐다. 하지만 신은 때로 잔인한 침묵으로 답하시기도 한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홀로 지내던 날들, 집 안은 늘 조용했고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조차 공허하게 울렸다. 아내가 늘 앉던 소파는 그대로 두었지만 그 자리는 차갑기만 했다. 그녀가 가꾸던 베란다의 화분들은 하나둘 시들어갔고 나는 물을 주는 것조차 잊곤 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도 가슴이 시렸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두 사람분의 밥을 하다가 멈춰 서곤 했다. 저녁에는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며 웃다가도 문득 허전해져 채널을 돌렸다. 밤이 되면 더욱 깊어지는 적막감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하는 밤들이 이어졌다. 세월이 흐를수록 혼자의 삶은 더욱 무겁게 다가왔다. 아침에 눈을 뜨면 허전했고 저녁에 불을 끄면 더 깊은 외로움이 찾아왔다. 큰아이는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고 둘째는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며 가끔씩만 집에 들렀다. 막내만이 나와 함께 생활했지만 아이 역시 자신의 세계가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서 숙제를 하거나 친구들과 통화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주말이면 더욱 적막했다. 예전엔 온 가족이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마트를 돌며 필요한 것들만 골라 담는 것이 전부였다. 계산대에서 봉투 필요하세요? 직원의 물음에도 하나면 됩니다. 답하는 자신이 쓸쓸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2년, 3년이 지나면서 나는 이런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체념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만남이 있었다. 동네 도서관에서였다. 평소 독서를 즐기던 내가 새로 나온 에세이집을 찾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은 책을 보고 있는 여성이 있었다. 좋은 책이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카페로 이어졌다. 그녀의 이름은 미영이었다. 나보다 3살 어린 그녀 역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다. 자녀가 없어서 더욱 외로웠다고 했다. 우리는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에서 만나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다음엔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고 조용한 찻집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일깨운 사람이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이 되살아났다. 미영은 차분하고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말을 할 때도 신중했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그녀는 초등학교에서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퇴직 교사였다. 아이들을 좋아했고 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나는 다시 웃게 되었고 잊고 있던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이제는 하루가 기대되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함께 보낼 시간을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충만해졌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재혼이라는 결심에 이르렀다. 그때의 나는 단순히 새로운 동반자를 얻는다고만 생각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까지 함께 새겨야 한다는 사실은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재혼 소식을 전할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큰아이는 전화로, 둘째와 막내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다. 아빠가 좋은 분을 만났다. 함께 살려고 한다. 내 말이 끝나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큰아이는 아빠가 행복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배어 있었다. 둘째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요라고 했지만 표정은 복잡해 보였다. 막내는 새 엄마가 생기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내가 고개를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때만 해도 나는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내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다. 재혼 직후의 삶은 겉보기에는 평온했다.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소리도 흘러나왔다. 미영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아이들에게 친어머니처럼 대하려 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배려했다. 음식을 할 때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물어봤고 빨래를 할 때도 각자의 습관을 존중해 주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 뒤편에는 미묘한 긴장과 거리감이 있었다. 마치 조심스럽게 짜여진 연극을 보는 것 같았다.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했다. 큰아이는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했기에 직접적인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전화 속 목소리는 늘 형식적이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어머님도 안녕하시죠? 짧은 안부 인사 속에는 묘한 거리감이 배어 있었다. 예전엔 전화를 걸면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로 30분은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10분도 채 통화하지 않았다. 명절에도 짧게 들러서 인사만 하고 일찍 자리를 뜨곤 했다. 둘째는 대학생이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새어머니와의 교류도 많았다. 그러나 오히려 그만큼 어색함도 짙었다. 밥상 앞에서 필요한 말만 건넸고 때로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밥 먹어라라고 부르면 조금 있다가요. 답하고는 한참 뒤에야 나왔다. 미영이 공부하느라 힘들지 물어보면 괜찮아요 라고만 답했다. 나는 그것을 단순히 예민한 시기라고 여겼다. 대학생이면 진로 고민도 많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막내는 아직 어린 나이라 겉보기엔 가장 순응하는 듯 보였다. 새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트에 가기도 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새엄마, 이거 맛있어요. 말하며 과자를 권하기도 했고 텔레비전을 함께 보며 깔깔 웃기도 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도 갈등은 있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작은 마음속 일기장에 그 감정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재혼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어느 날 우연히 막내의 방에 들어갔다가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보게 되었다. 의도한 건 아니었다.
책상을 정리해 주려다가 발견한 것이었다. 하지만 펼쳐진 페이지 속 문장은 내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아빠가 웃는 건 좋다. 아빠가 혼자 있을 때 슬퍼하는 걸 봤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안 봐도 되니까 다행이다. 새로운 엄마도 싫지 않다. 친절하시고 나한테도 잘해주신다. 그런데 나는 어느 쪽이든 잘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힘들다. 새엄마한테 너무 잘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가 속상하실 것 같고, 새엄마한테 차갑게 대하면 아빠가 슬퍼하실 것 같아다. 친구들은 새엄마가 생겼다고 부러워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한 기분일까? 그 글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막내가 그토록 어린 마음으로 갈등을 견디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따라오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두 세계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죽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새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한꺼번에 어린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며칠 후 둘째도 조심스레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미영이 친구들과 모임에 나간 사이였다. 둘째가 거실에 나와서 나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제가 이상한 건가요? 새어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겠는데도 마음이 불편해요. 나는 놀라서 텔레비전을 끄고 둘째를 바라봤다. 아버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새로운 분이 집안에 들어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엄마 물건들이 치워지는 것도, 엄마가 자주 앉던 자리에 다른 분이 앉는 것도, 엄마가 해주던 음식과 다른 맛의 밥을 먹는 것도 다 어색해요.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었지만 그 안에는 상실감, 혼란, 그리고 미묘한 질투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다. 둘째는 계속해서 말했다. 새어머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잘해주셔서 더 미안해요. 그분도 우리 때문에 많이 조심스러우실 텐데, 저 때문에 아버지와 새어머님이 불편하실까봐 그것도 걱정이에요. 나는 비로소 알았다. 나의 행복이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나를 걱정하는 마음과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담감 사이에서 힘겨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샵샵 깨달음과 반성의 시간. 재혼은 나에게 두 번째 인생의 출발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첫 번째 인생을 지탱하던 기둥이 흔들리는 사건이었다. 부모의 빈자리를 인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그 자리를 누군가 대신 채운다는 건 더 큰 충돌을 불러왔다.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애도 과정이 필요했다. 큰아이는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독립적인 삶을 시작했지만 집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또 다른 상실감을 불러왔다. 둘째는 사춘기와 대학 생활의 혼란 속에서 가족의 변화까지 받아들여야 했다. 막내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가장 생생한 나이에 새로운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받아들여야 했다. 나는 내 외로움과 행복에만 집중했던 것 같았다. 물론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했다. 그들이 겉으로 괜찮은 척하는 것을 진짜 괜찮다고 받아들이고 싶었던 것 같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어느 저녁, 나는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미영과도 미리 상의한 일이었다. 그녀 역시 아이들의 마음을 걱정하고 있었고 자신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너희 마음을 다 알 순 없지만 아버지도 너희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다. 나의 선택이 너희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미안하다. 아버지는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부담만 준 것 같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큰아이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희도 아버지가 혼자 지내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저희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어머님이 나쁜 분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해서요. 둘째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어머님 잘못이 아니라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막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새엄마 좋아해요. 그런데 가끔은 옛날 엄마가 그리워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이들이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나를 사랑하고 내 행복을 원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마음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달라졌다. 아이들을 설득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대신 함께 산책을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켰다. 둘째와는 주말마다 단둘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 학생활, 친구들, 진로에 대한 고민까지. 재혼 이야기는 굳이 꺼내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일상과 관심사에 집중했다. 그러자 둘째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막내와는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 간단한 간식을 먹고 나서 30분 정도 걷는 시간이었다. 처음엔 별다른 대화 없이 그저 나란히 걸었다. 그러다 아이가 먼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친구와 싸운 일, 시험을 못 본 일, 선생님이 칭찬해준 일까지. 새어머니 미영도 조심스레 닫다. 막내의 숙제를 도와주되 가르치려 들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었다. 둘째가 시험을 치를 때는 멀리서 응원하며 필요한 말만 건넸다. 시험 잘 보고 와. 대신 오늘 날씨가 좋네. 시험 치는 날씨로는 최고야 라고 말하는 식이었다. 생일에는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지만 큰 행사로 만들지 않았다.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할까 싶어 늘 한 발 물러서 있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조심스럽게 구는 건 아니라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특히 미영은 돌아가신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셨겠네요. 말하며 함께 그리워해 주었다. 아이들이 어머니 생일이나 길에 마음이 무거워할 때도 오늘은 너희끼리 시간을 보내렴라고 말하며 먼저 자리를 피해 주었다. 그런 시간이 쌓이자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다. 막내는 더 이상 일기장에 혼란을 적지 않았다. 대신 학교에서 있었던 즐거운 일을 기록했다. 오늘 새엄마가 만들어준 김밥이 맛있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다라는 글귀도 보였다. 어느 날은 막내가 미영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엄마는 요리를 못해서 아빠가 많이 도와줬어요. 새엄마는 요리를 진짜 잘하시네요. 미영은 어머니도 분명 다른 걸 잘하셨을 거야 라고 답했다. 그 순간 막내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둘째는 조금씩 대화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엔 인사 정도였지만 점차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다. 미영이 교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진로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새어머님은 교사 생활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보람 있었어요? 라고 물으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큰아이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그 거리에는
이제 냉랭함이 아닌 배려가 담겨 있었다. 명절에 들를 때도 예전보다 오래 머물렀고 미영에게도 어머님 건강하시죠? 인사했다. 비록 딱딱한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최소한의 인정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 사진을 찍은 날이었다. 막내 생일을 맞아 작은 파티를 열었는데 둘째가 다 같이 사진 찍어요라고 제안했다. 모두 조금씩 어색해했지만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 사진을 보며 미영은 우리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월은 사람을 바꾸고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을 되찾아 갔다. 재혼 2년째가 되던 해, 뜻밖의 일이 생겼다. 큰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온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 큰아이가 예비 신부와 함께 집에 찾아왔다. 예비 신부에게 미영을 소개하며 큰아이는 말했다. 우리 새어머니세요. 아버지를 잘 돌봐주고 계세요. 새어머니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온 순간 미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리고 나 역시 가슴이 뭉클했다. 큰아이가 진심으로 미영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미영은 자신의 역할을 잘 찾아갔다. 시어머니처럼 나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물러서지도 않았다. 예비 신부가 드레스를 고를 때 함께 따라가 객관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패백 음식을 준비할 때도 정성스럽게 도왔다. 큰아이는 미영에게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결혼식 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 신랑 측 하객들이 가족 소개를 할 때였다. 사회자가 신랑의 어머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큰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미영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제 생모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저와 아버지를 따뜻하게 돌봐주시는 어머니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우리 가족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미영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울었고 나는 큰아이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다. 둘째와 막내도 형의 말에 박수를 치며 미소 지었다.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더 이상 서로를 의식하거나 조심스러워하지 않았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고 때로는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둘째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였는데 미영이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게 되었다. 새어머니, 면접 때 뭘 입어야 할까요? 라고 조언을 구하기도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는 미영의 품에서 울기도 했다. 괜찮다.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다독여주는 미영의 모습은 진짜 어머니와 다르지 않았다. 둘째는 나중에 나에게 말했다. 새어머니가 정말 따뜻한 분이시네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없으면 서운할 것 같아요. 막내는 중학생이 되면서 사춘기가 시작되었다. 예전 같으면 나 혼자 아이의 변화를 감당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미영이 함께 고민해 주었다. 아이가 친구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도 성적이 떨어졌을 때도 미영은 나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갔다. 이 시기에는 부모가 너무 간섭하면 안 돼요. 믿고 기다려주는 게 최선이에요.
30년 교직 경험이 있는 미영의 조언은 늘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막내도 점차 미영을 진짜 어머니처럼 의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막내가 학교에서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의 일이다. 내가 회사에 있어서 연락을 받고 바로 달려갔는데 미영이 이미 병원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막내는 미영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미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 괜찮다고 달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신기한 일이 생겼다. 돌아가신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미영에 대한 사랑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된 것이다. 처음엔 죽은 아내를 생각하면 미영에게 미안했고 미영을 사랑하면 죽은 아내를 배신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 감정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되었다. 아내의 기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성묘를 간다. 미영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묵념을 올린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다. 미영은 늘 말한다. 고마워요. 좋은 아이들을 키워주셔서.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을 해먹을 때도 미영은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어머니 레시피를 배워두면 좋겠네 라고 말하며 함께 요리하기도 한다. 그런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더욱 미영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 어느 날 막내가 물었다. 새엄마, 우리가 옛날 엄마 이야기해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미영은 막내를 안아주며 대답했다. 왜 기분 나빠? 그분이 있었기에 너희가 있고 너희가 있기에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었잖아. 고마운 분이지. 그 말을 듣고 막내는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나에게 달려와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에요 라고 말했다. 나는 지금도 완벽한 해답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여전히 서로 어색한 순간들이 있고 의견이 다를 때도 있다. 큰아이는 아직도 나에게만 깊은 고민을 털어놓고 둘째는 때로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막내도 가끔은 옛날 엄마가 그립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완벽한 가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안다. 미영도 때로는 힘들어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친어머니가 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다. 완벽한 어머니는 못 되더라도 이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그런 미영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진다. 그녀의 따뜻함과 인내심, 그리고 우리 가족을 향한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큰아이가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우리에게 손주가 생기는 것이다. 큰아이는 전화해서 말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가 두 분이네요. 하늘나라 할머니와 지상의 할머니. 그 말을 들은 미영은 기쁘면서도 부담스러워했다. 내가 할머니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하고 걱정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어머니가 되어준 것처럼 손주에게도 좋은 할머니가 될 거예요. 둘째는 취업에 성공해서 곧 독립할 예정이다. 새 직장 때문에 멀리 이사를 가야 하는데 미영에게 어머니, 자주 안부 전화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 떠나려니까 아쉽네요. 덧붙였다. 막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다. 사춘기의 거친 시기를 지나며 더욱 성숙해졌다. 친구들에게 우리 새엄마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기도 하고 어버이날에는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미영에게 달아드리기도 한다. 재혼 후 알게 된 자식들의 숨은 속마음은 때로는 아팠고 때로는 따뜻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개별적인 존재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갔다. 분명한 건 재혼 후의 삶은 단순히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엮어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의 숨은 속마음을 통해 나는 더 큰 성숙을 배웠고 더 넓은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누군가는 말한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나는 이제 그 말의 진실을 안다. 우리는 피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과 사랑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 시간이 더 흐른다면 지금의 작은 어색함과 틈마저도 결국 하나의 빛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것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이야기로. 이것이 인생의 두 번째 문을 연 우리 가족의 이야기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래서 더욱 기대되는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해 주신 한마디가 누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